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광주와 전남 지역도 열흘 가까이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주요 대회와 연말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위드 코로나 속에 열린 도심의 거리 축제. 가족과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움을 만끽했고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희망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광주 전남에서는 월 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최근 열흘 동안에도 하루 1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타 지역 접촉에서 시작해 학교와 사업장으로 번지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우리 지역에 오셔가지고 감염이 돼서 지역으로 확산이 많이 됐고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계신 분들도 서울에 있는 결혼식이라든지 또 행사에 참여를 하셔서 감염됐다가 오셔가지고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타 지역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연말연시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우선 지난해부터 수차례 연기한 끝에 18일부터 개최하려던 제1회 광주 전국 수영선수권 대회를 취소했습니다. 이번 수영대회 참가자 가운데 한 절반 가까이가 이제 수도권 참여자로 대회를 치를 경우에 우리 시로 코로나가 유입되고 확산 우려가 돼서 여수를 포함한 전남의 시군들 역시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거나 온라인 중계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여수 지역은 그래도 코로나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확산이 되지는 않았는데 전국적에서 몰려오는 이 사람들의 어떤 코로나가 위험성인데 전남이 지금 또 위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전환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연말연시 행사 취소와 축소로도 타 지역 접촉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불필요한 지역 간 이동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최근 스페인에서 열린 UN 세계관광기구 최우수 관광마을 시상식에 신안군 지방의원들은 물론 농협조합장까지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의회 일까지 밀어놓고 대규모 해외 출장에 나서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안군 반월 박지도는 UN 세계관광기구가 올해 처음 응모를 받아 뽑은 44개의 최우수 관광마을 가운데 한 곳에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지난 2일 스페인에서 열렸는데 바구리안 군수를 포함한 8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참여했습니다. 출국일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오미크론 변이로 4주간 특별 방역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다음 날입니다. 전남도와 신안군 의회 모두 정례회 기간이었지만 김혁성 의장 등 군 의원 4명과 정광호 전남도 의회 농수산위원장도 함께 해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출장단에는 심지어 지역 농협 조합장까지 포함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했고요. 그 의원들 간에. 그리고 코로나 위기 상황은 저희들도 그 심각성을 알고 있었지만은 충분히 대비하고 출장자들은 공무를 이유로 귀국 이후 열흘 격리는 면제됐지만 의회 출석은 중단했습니다. 그동안 신안군 의회는 의장과 2개 위원회 위원장 등 의원 9명 중 4명이 없는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함께 최우수 마을에 선정된 고창군은 의원이나 군수 대신 주민들과 부군수가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저희 지금 의회 일정도 있고 국회의원 부분들도 있고 있어가지고 좀 바쁘셔가지고 못 가셔서 부군수님이 대신 가셨어요. 이에 대해 신안군은 주민들도 이번 지역 대표의 선정과 시상식 참석에 공감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지난달부터 전남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6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라남도가 도내 가금 농가에게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하는 긴급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전라남도는 서한문에서 외부 차량 통제와 2단계 소독, 전용 방역복 착용 등 농장주들의 방역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자 3명이 숨진 여수 국가산단 폭발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가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왜 저장고에 가연성 화학물질이 남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노조는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해서 발생한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단지로 들어서는 한 차량. 폭발음과 함께 구조물 파편이 하늘 높이 튀어오르고 놀란 작업자들이 여기저기서 뛰쳐나옵니다. 이후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불에 타 검게 그을린 공장시설, 폭발로 나라가 사라진 상단부와 고열에 녹아내린 기둥은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저장고에 석유류 액체 화학물질이 3분의 1가량 남아있었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업 전 안전을 위해 저장고 내부를 비워야 하지만 왜 가연성 물질이 남아있었는지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저장고 상부에서 배관 교체 작업을 했던 만큼 작업 과정에서 유증기가 흘러나와 폭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사측이 작업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한 결과라며 예견된 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탱크 작업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을 다 제거하고 그 일명 퍼지라고 하는데 퍼지 작업을 다 완전히 하고 상하부를 다 개폐하고 나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작업 자체를 절차를 무시하고 작업 진행한 바죠. 경찰은 또 사고 현장에 안전관리자 등이 없었다는 다른 노동자들의 진술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긴 부분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얼마 전 제주 서귀포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는데요. 이처럼 육상과 해상을 가리지 않고 국내 어디서든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광주와 전남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가 지진 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한 시각, 진원지에서 대략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무안의 한 아파트 벽에 걸린 액자도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립니다. 광주에서도 흔들림을 느낀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갑자기 막 아파트가 막 흔들려가지고 울렁울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뭔 일인고 했는데 2017년 경북 포항에서 진도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광주 전남에서는 큰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이처럼 국내 어디서든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광주 전남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의 비율을 뜻하는 내진 설계율의 경우 광주는 15.9%,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7.3%에 불과합니다.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안전약자인 어린이나 노약자나 장애인 시설들이 과연 지진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가 되어 있는가 실태도 해야 되고 지자체 역시 지진 대비책 마련뿐만 아니라 지진의 관측과 원인 조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그러한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준비하고 또는 위험을 조사하고 하는 그러한 기초적인 업무들이 꾸준히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모두 12건. 지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공장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해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문가 태스크포스 팀을 유지하고 공장 건축물 보존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또 사업조정협의회와 전문가 태스크포스 팀이 모든 과정을 공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광주 지역 5개 구청장이 정부에 자치조직권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광주시 구청장 협의회는 특별시와 행정기능이 유사한 광역시 자치구의 국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신안군이 앞해읍 천사섬 분재공원에서 섬 겨울꽃 축제를 알리는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섬 겨울꽃 축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인공 눈을 통한 애기 동백기를 갖추고 매주 주말과 휴일에는 버스킹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은행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가 울림동 무등육아원에서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 발전과 지역민과의 동행이라는 이익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재활을 전담할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가 완공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광주 광산구에서 보훈병원 재활센터 완공식을 갖고 호남 지역 국가유공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지역사무소 전 특보의 성추행 사건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양향자 의원이 경찰로부터 성추행 2차 가해 혐의가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입건 결정을 통지받았다며 당의 제명 처분 사유가 해소된 만큼 지난주 민주당 중앙당에 복당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양 의원이 2차 가해를 했다며 제명 처분을 내렸고 양 의원은 지난 8월 곧바로 탈당했습니다. 전남경찰청장에 박지영 중앙경찰학교장이 내정됐습니다. 해남이 고향인 박 청장은 경찰 간부 후보 41기로 조선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경찰청 정보화 장비 정책관과 전남경찰청 2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관광업체를 지원하는 행사인 관광둘의 스타트업 깐부데이 페스타가 전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함께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관광둘의 주민사업체와 관광신산업 창업자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인증서 교환과 참가 기업들이 만든 지역 특산품 판매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 자료에서 광주의 11월 실업률은 2.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포인트, 전남은 1.1%로 0.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고용률은 광주의 경우 5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하락한 반면 전남은 66.1%로 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는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오후 2시 정도까지 내리다 그치겠지만 금요일에는 종일,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도 곳곳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니까요. 주말까지는 우산 꼭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 지역에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다소 강하게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 5에서 15, 남부 지역에 5mm 안팎이고요. 눈으로 내리는 지역은 최대 15cm가 쌓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9도, 광양 10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1도, 영암 12도, 강진 10도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신안도 한낮 기온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오늘보다도 5에서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